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42조에서부터 144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소양병에 들어가는데, 소양병 자체는 실질적으로 태양병이라든가 양명병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더 광범위하게, 그 후세방의 관점에서 보면 더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지만 실상 소양병 그 조문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양지휘병은, 소양이라고 하는 병은, 자, 해석을 할 때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양을 어떠한 구체적인 장기로서 인식하는 것, 경락이나 장기로서, 이것을 뭐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이런 따위 또는 경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추구하는 방법론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일체 정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 강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시대명사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가명이다. 이거 가명이란 말을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쓴 사람이 기릭동동이라고 그랬죠. 예, 기릭동동. 예, 기릭동동은 왜 이 가명이란 말을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해설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왜 가명인 거에 대해서 육경론을 통해 가지고 육경론 1, 2, 3, 4 육경론을 통해 가지고서 1, 2, 3, 4 4편으로 이것이 왜 가설인지 제 나름대로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구체적인 어떠한 장기라든가 경락으로 해석을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부닥치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가명에 대해서 상한론의 육경론 구조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육경론 이전에 제가 왜 중경서 자서를 썼는가, 여기에 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회원분들은 당장 어떻게 보면 조문을 통해서 이 사람 이한영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상한론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고 조문을 통해서 상한론 처방을 배우려고 하시겠지만, 보다 더 안목을 널리 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앞에 부분 중경서 독법의 자서, 육경론 또는 문자론, 이러한 개념을 왜 이와 같은 것이 중경서를 읽기 전에 다소간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가를 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양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이라고 하는 병은 구고, 인건, 목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양이라고 하는 병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글의 본질이에요. 예. 그나마 저는 이 자체도 부정을 하는 편이에요. 요 구고, 인건, 목현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하는 편이에요. 예. 그것은 제가 앞에서 태양병 강의할 때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것을 먼저 읽더라도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글을 쓴 대로 나중에 오늘 소양병부터 공부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태양병 제 강서부터 천천히 다시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이 입에서 입안이 쓰고 인후부가 건조하고 눈이 어릿어릿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침침하다, 이와 같은 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병이 흉욕간에 있게 되면 한토와 양력이 미달하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제가 그랬죠. 중경서 고방은 한토화 고법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한토화를 먼저 계속해서 치료를 했는데 어느 병증은 한토화의 양력이 미달, 치료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어디냐? 바로 흉역관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임상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죠. 흉역관에 있더라도 어느 경우는 한토화법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토화 양력이 이 영역의 병이 개입이 되면은 끼어 들어가면은 한토화의 힘으로써 이 영역은 치료가 도달되지 못한다. 치료가 잘 안 된다. 확률적으로. 이것을 반표 발리위라고 하며 소양병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명분이죠. 이러한 명분, 개념 뒤에는 한토화에서부터 발생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토화 고법이 중경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한토화 고법이 현대, 그러니까 그 후세방이 나오면서부터 한토화 고법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고 임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거의 미비한 존재, 심하게 말하면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이렇게 전락해 놓은 방법론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적인 의의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중경서를 읽다 보면 괜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인식은 소양병이기 때문에 구고 인건 목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토화 양력이 미달하는 대표적인 증후가 바로 구고 인건 목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고 인건 목현이 나타나면 증상의 조짐이 있으면 한토화 양력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며 그것의 병근은 흉역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표발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앞에 공부를 누차이겠지만은 이 한토화의 치법에는 표리가 있는 거예요. 표리의 개념이. 표리의 그 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발안으로 치료되는 것, 병이 표증에 있기 때문에 태양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안으로 치료되는 것을 태양병이라고 하고 그것을 표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병이 표유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병이 표유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임상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중풍 환자가 왔는데 대청령탕을 쓸 수가 있죠. 초기에. 그러면은 그것은 표유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안의 개념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중풍 오면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방풍, 독할, 강할 이런 식으로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풍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대승기탕을 쓸 수가 있죠. 충분히 쓸 수가 있죠.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2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리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위라고 하면은 피부만을 잠깐만 얘기하는데 피부에 병근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반표발이나 이위의 병증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병이 표위에 있다, 병이 이위에 있다, 병이 반표발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한토화법을 치료를 통해 가지고서 그 근거를 따라서, 그러니까 특이한 증상, 제가 복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경서의 그 증상은 각 요로의 증상을 기술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언급한 증상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병이 표 위에 있고 반표 관리에 있고 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표 위에 있기 때문에 발환제를 쓴다. 이것은 전부 다 전도된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그러면은 병이 표 위에 있고 반표 관리에 있고 이 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발환으로 치료되는 영역의 병증은 태양병이다. 또는 표병이다. 승기탕, 하제로서 치료되는 영유의 병증은 이병이다. 양명병이다. 또는 반표, 한토와 양력이 미치지 않고 시오탕으로 치료되는 영역은 그것을 우리는 반표발리병이라 하고 소양병이라고 지칭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구고, 인건, 목현은 조짐의 증상이에요. 조짐. 예. 중경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육경병증의 그 재강도 반드시 이렇게 믿을 필요는 없다. 자, 예로부터 소양병 재강은 구고, 인건, 목현으로 여기보다는 소시오탕 증상으로서 재강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 예. 그래서 소시오탕의 그 기본 증상, 그 필연지증과 혹연지증을 가지고서 소양병의 재강으로 삼는 것이 육경 그 재강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맞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본문에 이것을 존중을 해준다면은 구고, 인건, 목현은 바로 소시오탕의 조짐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면은 이것은 다소 이면적인 현상이다. 소시오탕의 증상은. 그러니까 같이 그것을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쪽은 소양병. 소양병 중풍에 양쪽 귀에 잘 들리질 않고 눈이 벌거지며 흉중 많이 번자. 흉중이 많이 번한 경우는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토법이나 사시켜서는 안 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양병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이제 발환이가 한토화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양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양병이라는 이와 같은 명분에 의해서 이것을 규정하지 말고 한토화가 치료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바로 이와 같은 현상, 귀가 약간 어두워졌다든가 눈이 충혈이 감이 왔다든가 흉중 많이 번조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한토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토화를 해서는 안 되는데 토화하게 되면은 동계증과 괴병과 경증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은 이 조문은 뒤에 훗날 토화를 하고 나서 이것은 소양병이기 때문에 토화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글이 전도된 글이다. 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글을 쓴 것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소양병이라고 불가토화하면은 토화라고 언급했으면은 토화하면 안 되죠. 그래서 토화를 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토화하면은 괴와 경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것은 훗날 나쁘게 말하면 조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체를.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청대의 가금은 저는 여기서 가금을 제가 누차 말씀을 가금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상한론 역사에 공과 과가 공도 한 50%, 허물도 50%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 책이 가금의 상한 내습이 참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가금의 상한 내소집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의사 가운데 몇 분 안 돼요. 그것은 가금의 글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렵고 높은 인식을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라
이 글을 보면은 아, 내가 왜 이래서 가금의 글을 보고도 이해할 수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 정도의 그 두뇌라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래도 이 지능 지수가 최소한 5%, 3%, 1%에 드는 인재들이잖아요. 글이 어려워서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 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가금의 상한내소집이나 무슨 동의보감 뭐 많은 처작들을 보고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서를 읽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돼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쓴 주장은. 자, 이분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나 보세요. 양위는 소양 경락이 출입하는 영역이다. 딱 경락학설을 집어냈잖아요. 자, 이 자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한강 두통은 태양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태양병이라고 그러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가금은. 아니 목 뒤로 흘러가는 경락이 태양경 하나입니까? 태양 경락 하나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이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분에 빠졌기 때문에. 명분에 인식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매몰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듯하죠. 중경서에 어디 이런 용어가 없잖아요.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되죠. 자, 고, 건, 현이라고 하는 거. 구고, 인건, 목현 이것은 모두 상하가 참 가관입니다. 가관. 상하가. 이 상하는 뭐예요? 간 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따르면 경락입니다. 상하가 위로 도달돼 가지고 공규 위에 그 공규로 도달돼서 나타나는 병증이다. 이렇게 해버리죠. 참 멋있죠? 여러분 상하가 뭡니까 이게? 상하가 있으면 군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것을 이 용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내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현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의학을 지난 2000년 동안 지배해온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개념이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상화는 뭐냐 이거예요. 상화는 또 이거 어떻게 규명할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표현 자체가. 차라리 그냥 화라고 해야 돼요. 화. 그냥. 여기 하나 단어 갖다 붙여줌으로 해놔가지고서 해석 자체가 굉장히 현학적으로 발생이 되어진 거다. 참 있어 보이잖아요. 소양 경락이 출입하는 영역이다. 가금의 해석의 문제점, 병통이라고 가금 해석의 문제점은 다 여기에 있다. 이런 방식에 있다. 가금이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신천지를 쉽게 말해서 열어준 거는 사실이지만 또한 해석론에 있어서는 고답적인 방법을 그대로 추구하고 보다 더 현학적으로 해석을 했다. 오히려 초기의 그 해석가들은 예를 들어서 그 성무기주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식으로까지는 해석을 하질 않았어요. 자, 이거에 대한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맹자 글에 보면은 소지자 위기착이라 하니 제가 요것도 몇 번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요거는 외워두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싫어하는 바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한 거예요.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억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요걸 뭐냐면 지는 소지를 말해요. 알량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나쁜 점은 억지로 일을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히 반대죠. 여기서는 이 지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억지 해석이다. 너무 이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 데 있다. 중경서에서 말하는 소양병은 소양 경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화하고 간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인식에 빠져버리면, 이와 같은 논리에 빠져버리면은 소시효탕증이 간하고 연계되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중경의 그 뜨는 증후학의 증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흉욕고만이 있으면 방광병이든 자궁병이든 요통이든 간병이든 위장병이든 심장병이든 관계없이 소시효탕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이에요. 저도 그것이 100% 맞다고는 하지 않아도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이 증후학의 개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흉욕고만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흉욕고만과 왕래한열과 예를 들어서 구구묵목 불욕음식, 식사하기를 꺼려 한다든가, 그리고 신번희구, 가슴이 번조증이 있으면서 구토증을 잘 유발시키는 이와 같은 증후가 있으면 자궁염이든 방광염이든 요통병이든 위염이든 심장병이든 관계없이 소시효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경서가 말하는 이 증후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옳고 그른 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실험해서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중경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설이라고 규명을 해야 돼요. 이 상화가 뭔지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내경학설을 갖다가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가금과 같은 뛰어난 천재는 왜 이와 같은 것을 했는가? 바로 육경변증의 명분, 이름의 원인이 제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경서의 이 증후의 개념을 육경변증으로 증상을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경의 이름을 따서 경락학설을 따라온 거죠. 경락학설만 따라온 게 아니라 간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까지, 내경학설까지 따라온 거죠. 이것을 제가 육경론 1편에 가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가금의 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글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의사 글 가운데, 서적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억지. 명분, 이름이 같으면 다 끌어다가 썼어요. 전부 다 내경, 난경 할 거 없이. 여러분 그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책들이 상당 부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응?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글이라고. 자,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죠. 중경의 처방의 뜻은 병증에 있다. 지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만 병증에 있다. 조금이라도 병증 밖에서, 조금이라도 이류, 가정이죠. 조금이라도 가차 빌려가지고서 해석을 하면, 가차라는 게 바로 경락과 내경학설이죠. 일종의 빌려가지고 해석을 하면 좋기, 중경의 본의, 여기는 뭐 생략된 중경을 어지럽힐 뿐이다. 적족이 난 중경이다. 중경의 본의를 어지럽히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중경은 증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증상을 통해서 이해해야죠. 흉중만이 번자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담음과 번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시효탕의 처방이
다문과 번열을 치료하잖아요. 반화라든가 시효라든가 또는 황금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흉중만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번져증이 있는다. 이것은 다문과 번열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초기 가설이죠. 초기 가설. 왜냐하면은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현대적인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전부 다 가설이에요. 양방도 다소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 같아도 가설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문과 번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양이무소문하고 목적자는 병독의 그 상충이 여증이다. 상충한 증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는 여증에 있지 않고 대부분이 병독에 있으니 중경의 본의는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참 좋습니다. 요거는 꼭 한의학에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병정 대신에 이렇게 실말이 서자. 요거는 본지. 요거는 중국 그런 기본적인 그 고전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서의 탐기본. 실마리를 따라서 그 근본을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경의 본의는 병정을 거슬려서 병정을 따라서 그 병근을 탐구하는 것이다. 중경서는 이런 식으로 글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내외 상응하고 내외가 서로 응하고 본말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서로 어떠한 그러니까 병정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병근의 일종의 증후죠. 증후.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병정은 바로 거슬러서 이것을 통해서 병근을 헤아리게 되면은 중경서는 이런 식으로 되죠. 구고 인건 목현이라고 하는 것은 병정이지만 그 뿌리는 알고 보면은 흉욕고만의 어떠한 또는 흉번과 그 번열에 의한 여증이라는 거예요. 충격. 파생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후라는 거. 표징. 이것이 이른바 내외가 서로 응하고 본과 말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서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병정은 병근의 그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근을 항상 찾고 병독을 규명을 해야 된다. 다음 조문. 상안의 맥이 현세하고 두통 발열자는 속소양이니. 딱 이렇게 속양명이니 또는 속소양이니 이런 것은 전부 다 누군가의 주해다. 주해 문자다. 본문이 아니다. 소양엔 불가발한이언을 앞서도 나왔죠. 소양병에는 불가 토하. 여기는 또 불가발한이언을 발한하면은 서모하니 유하즉 유한다. 이 조문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발한하지 말아야 되는 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은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증상에 발한을 했더니 이 사람이 서머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머가 나타나니 유하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위기가 불하다. 위기가 조문에 따르면은 위기가 불화할 수가 있는데 미연의 위를 조화롭게 만들면은 치료가 된다. 이 조문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은 전부 다 한토화법을 쓰고 나서 글을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전도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앞 조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통 발열. 요 증상은 삼여병에 다 있는 거예요. 태양병에도 있고 양명병에도 있고 소양병에도 있죠. 두통 발열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되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맥 현세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두통 발열하면서 맥이 부하고 기나면은 당연히 태양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위험하거든요. 오한을 가지고 하면 이것은 태양병이거다. 벌써 두통 발열하는데 불오한하고 단오열한다. 이것은 양명병의 조짐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맥 현세로서 소양병에다가 귀속시켰다. 소양으로 맥 현세로서 귀속 소양병으로 여긴 것은 문에 미가고 있까. 옳지 않다 이런 소리죠. 예. 옳지 않다. 맥 현세만 가지고서 소양병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은 다소 편향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양병에 속한다고 하며 불가발안이라고 경고한 것은 당시에 발안법이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왜 굳이 이렇게 불가발안, 불가토하라고 글을 썼느냐. 경고 메시지를 보냈느냐. 소양병에. 당시에 한토화법이 남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자, 소양병에 만약에 발안을 하게 되면은 진액이 탈해가지고, 자,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냐? 발안을 시켰더니 선모증이 나타나고 괴병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것 원인은 무엇이냐? 진액이 고갈됐다는 거죠. 그 앞에 그 태양병의 조문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번병에 약발안, 약토, 약하 하고 나서 망진액하고 망혈이라도 음양자화자는 필자유라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진액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진액이 탈진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모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소양병의 토법이나 발안제나 사아제를 썼을 때에 약이 되는 그 괴병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진액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에 소시어탕을 쓰면은 앞 조문에서 나왔죠. 상초가 통하게 되고 진액이 내려옴으로 통해 가지고 병증이 낫는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위가 화했다는 거예요. 위가 화했다. 실기하면은 위기가 불화해서 반드시 그 승기탕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장차 승기탕에 이르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문에서도 흔적이 있지만은 위기불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진액 고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불화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조이승기탕을 쓰는 게 아니고 사전에 조이승기탕, 복만이라든가 대변난이라든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시오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탕을 쓰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장차 승기탕으로 병세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이 조문에서는 앞서서 보면은 위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른바 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뜻. 저는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죠. 소양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양병에 토하게 되면 괴경하고 발안하면 서모하니 이것은 괴병이 소래하는가, 괴병이 발생되어지는 원인은 오직 진액이 탈진되었기 때문이다. 소시오탕이 비록 흉욕고만에 적용이 되어지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병독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시오탕이 치료함으로써 귀착되어지는 그 결과는 조혈을 치료하고 진액을 보존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 그 결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열이 무섭다는 거예요. 열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열로 인해서 우리의 진액이 고갈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액을 해소시킨다는 것은 바로 진액을 보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